뉴턴, 아인슈타인, 웨비우스. 어우, 말로만 들어도 어려운 이야기들이 쏟아질 것만 같네요. 저 램디도 물리학과 출신인데요. 사실 저한테도 이분들은 쉽지 않아요. 오늘 책 제목이 물리학자들이라서 겁 잔뜩 먹으셨다고요?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마음 편히 은혜 받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오늘의 포럼을 누리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요. 2020년 랩넌트 보이스 첫 방송,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입니다. 램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 도저히 오지 않을 것 같았던 2020년이 드디어 와버렸어요. 2020년 새해 첫 방송을 도토리와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네요. 오늘 저는 매우 특별한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독일의 RUTC에 나와 있어요. 유럽에서 유일한 RUTC 건물에 지금 나와서 RUTC에 있는 랩넌트들과 함께 지금 이 방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랩넌트 보이스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공개 방송,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실지 저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이 자리에는 또 오늘의 포럼을 함께 해주실 특별한 손님이 나와 계세요. 한번 오늘의 손님을 맞아보도록 할까요? 그 본명으로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네. 그러면은 홍시온 랩넌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공개 방송 분위기 좋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시원 랩런트이고요. 이제 16살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10학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10학년. 한국에 계신 청취자분들이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10학년부터 고등학교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고등학생 시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독일은 고등학생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고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 나이로 고1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6살이면은 지금까지 저희 랩넌트 보이스에 출연했던 모든 게스트들 중에서 가장 최연소, 가장 어린 게스트가 등장했어요. 근데 목소리는 아주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라디오 방송은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퀄리티군요. 그래서 한번 이 16살의 랩넌트가 과연 어떤 포럼을 준비했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 지금 저희가 독일 RUTC에 나와 있거든요. 이 독일 RUTC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독일 RUTC는 말이죠. 우리 유럽의 최초이자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전도운동의 앞장설 독일 임마누엘 교회의 본당이기도 해요. 우리 RUTC가 뜻깊은 게 2017년 10월부터 저희가 아마 입당을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약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근데 여기서 일어난 많은 랩런트들이 이 본당에서 은혜를 받고, 또 앞으로 일어날 전도운동의 주역들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요. 정말 이 장소가 저한테는 뜻깊은 것 같고, 뭐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다 써놨어요, 대본? 아닙니다. 정말 16살이라고 믿기지 않게 말이 술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랩넌트들은 확실히 다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매번 해도 제가 할 말을 까먹는데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시온 랩넌트가 이야기한 대로 이 RUTC는 2017년 10월에 입당을 했고, 그리고 지금 수많은 랩넌트들이 여기서 자라나고 있는데 유럽의 유일한 RUTC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맞습니다. 더 많은 RUTC들이 유럽 곳곳에 일어나고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날 건데, 이 RUTC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실지 우리가 참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시온 기도하겠습니다. 랩넌트도 여기서 자라나고 있는 랩넌트죠. 그래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온 랩넌트는 이번에 새해가 됐잖아요. 예. 새해 기도 제목 있나요? 저희 기도 제목은 독일과 유럽을 랩런트들을 살릴 영적인 지도자로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어디 써놨어요? 아닙니다. 이야기할 때 이렇게 1초 만에 답이 척척 나오는 거는 저도 처음 경험해 보는데, 랩넌트도 확실히 다르네요. 오늘 제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대답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우리 랩넌트, 홍시온 랩넌트를 모시고 오늘의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독일과 유럽을 살릴
영적 지도자로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또 감사합니다. 특히 여기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10학년에 재학 중인 랩넌트인 만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멀리 있는 랩넌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가까이 있는 랩넌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지금 시온 랩넌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온 랩넌트랑 저희 독서 포럼 도토리를 함께 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뭐 제가 할 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온 랩넌트가 말도 잘하고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서 제가 포럼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책은 시온 랩넌트가 직접 준비를 했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을 책이 어떤 책인지요? 일단은 독일 원문으로의 제목은 디피직하고 물리학자들 번역해서 물리학자들이라는 네.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코미디라고 해서 희극 공연. 그러니까 정말 책으로 원래 책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공연을 위해서 만들어진 텍스트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되게 독특하다고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이게 희곡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 대본으로 돼 있는 거죠? 맞죠, 맞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바로 연극을 할 수 있는. 네네. 오늘 연기를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연기는 아직 모르겠고요.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대학로에서 공연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정말입니까? 대학로 문화지교회 분들이 조금 저희 방송을 듣는 편인데 그분들한테도 그 방송이 되게 흥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 제목을 보고 물리학자들이라는 제목을 보고 저 램디가 물리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물리학자들이란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되게 많이 기대가 됐어요. 한번 시온 랩넌트가 이 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네, 방금 말했듯이 이 책은 코미디, 희곡 공연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이 책은 프리드리히 듀른마트라는 스위스 출신의 작가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1962년 2월에 작성된 작품이고요. 그리고 굳이 역사적 배경을 본다면 이 책은 냉전 시대 때 1947년부터 1989년까지 이루어졌던 냉전 시전 딱 중앙에 이 작품이 출간되었습니다. 네, 이것까지 되게 겉으로 그러니까 간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포럼이었습니다. 되게 오래된 작품이네요. 1962년. 네, 1962년 작품입니다. 이때는 저도 뭐 태어나기 전이라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냉전이 있던 시절이라고 했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뭐 그런 내용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바로 스포일러 하고 싶진 않지만 네. 냉전에 있었던 막강한 나라들, 강대국들 네. 이것만이라도 머릿속에 생각하고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래 끌 것 없이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스포일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미리 경고를 하고 어차피 음. 이게 좀 어느 정도 스포일러가 돼야지 이 책의 내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앞에 계신 방청객분들도 이 책 내용을 몰라가지고 좀 벙찐 것 같은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제목은 디피지카 물리학자들입니다. 물리학자들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름 두 가지가 있죠.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두 분께서는 아주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뉴턴은 유럽 물리학의 시작을, 아인슈타인 씨는 20세기 물리학을 대표하시는 정말 대학자들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 디피지카란 이름을 듣고 바로 과학서적인가 이렇게 딱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좀 머리 아픈 책일 거라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 책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주인공 이름은 메비우스입니다. 메비우스요. 네, 메비우스도 천체 물리학자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네. 이분은 이 책에서는 아주 아인슈타인과 뉴턴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그렇구나. 예. 네. 이 물리학자 메비우스는요 정말 자신의 이론의 파괴성을 인식하고 정신병원에 자기 자신을 가둡니다. 네. 자기 그래서 자신은 메비우스가 정신병원에 간 거죠. 자기 자신은 이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굉장한 이론을 발견했습니다. 음. 근데 이 mö비우스는 아인슈타인의 생애를 알고 그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그 발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네. 자기는 순수히 학문의 즐거움을 쫓고자 자기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싶지 않은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 대단히 후회했던 것처럼. 예, 네, 그런 맞습니다. 거죠. 네. 뭐 이 사람은 순수히 학문의 즐거움에 따라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은 그 mö비우스라는 분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기의 이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줄 알고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이 이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기에 그 똑똑하신 mö비우스께서는 정신병원에 자기를 가둡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발걸음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 스토리가 진행되는 정신병원 이름은 르세르지에라는 뭐라고요? 르세르지에라는 르세르즈의. 네, 시설 요양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mö비우스는 자기가 정신병자라는 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혜의 왕 솔로몬 네. 성경의 구약 시대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자기가 믿고 있고 그를 섬기고 있고 그가 실존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솔로몬 신의 씨였다고 연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네. 다른 사람들이 그가 정신병자라는 걸 믿을 수 있게 음. 그는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곳에는 또 두 명의 물리학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정신병원 안에 한 명은 자기가 아인슈타인이라고 믿는 인물이고 한 명은 자기가 뉴턴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은 아닌 거죠. 네, 왜냐하면 1962년도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책 속의 세계는 아인슈타인과 뉴턴이 다 죽었죠. 다 죽은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말도 안 되죠. 이 셋이 주장하고 있는 게 네. 뭐 솔로몬을 믿는다든지 뉴턴의 존재라든지 아인슈타인의 존재라든지 뭐 이들은 정신병원에 자기 자신들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네. 이 정신병원에서는요, 뭐 많은 정신 건강에 불안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 네. 셋은 비밀이 각자 하나씩 있었습니다. 어떤 비밀이죠? 방금 뮤비우스는 말했으니 생략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아인슈타인과 뉴턴은 그 둘은 그 둘은요. 그 둘은 아니 왜 여기서 뜸을 들여? 독일어로 말하면 하임 아겐트라고 하는데요. 스파이였어요. 그러니까 아. 두 개 강대국의 스파이였어요. 아. 이 mö비우스를 영입하기 위한 두 명의 스파이였죠. 아까 메비우스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거네요, 이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어. 이들은 이 mö비우스의 이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에 영입하려고 그럼 일부러 정신병자가 아닌 거네요, 이 사람들이. 네, 그렇죠. 이 세 사람들은 연기를 하고 아, 있어요. 그러니까 셋 다 정신병자가 아닌 거네요. 셋다 정신병자가 오.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부터 점점 흥미롭게 흘러가는 스토리인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정체가 드러나기를 너무 두려워해서 자기를 간병하는 간병인들 두 명을 각각 살해합니다. 아,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간병인들을 살해한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어, 그러니 경찰은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정신병원 안에 살인마가 음,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작품 처음에 등장합니다. 정신병원에. 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명과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또 있는데요. 네. 그분은 여의사이십니다. 아, 그러니까 여자 의사. 여자 의사십니다. 네. 이분의 가족은 이분은 어마어마한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 이분의 가정 배경은 정치인 삼촌과 어마어마한 사업가이자 기업가이신 아버지 그리고 이 두 분이 살던 저택을 지금 정신병원에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많이 배우신 분이기도 하고 가정 배경도 아주 막강하신 분입니다. 일단 본인도 의사니까요. 네, 맞습니다. 빵빵하네요. 어마어마한 엘리트 가문 출신이죠. 네. 뭐 그리고 이 셋은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메비우스, 아인슈타인, 뉴턴 이렇게 세 명 말이죠. 네, 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세 인물은 서로
그 두 명의 스파이들은 mö비우스를 가운데 두고 서로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논쟁을 벌입니다. 네네. 하- 그러면은 커밍아웃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파이라고? 뭐 일단은 작품 중간부터 자기들이 스스로 밝힙니다. 아, 네, 오케이. 자기는 이제 상황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인지한 그 두 명의 스파이들은 네네. mö비우스를 꼬시려고 많은 시도를 합니다. 네. 뭐 서로 진실, 권력을 약속하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오면 어떻게 해주겠다. 네, 예, 예, 네, 맞습니다. 흔히 하는 클리셰. 네, 많이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나 뭐 명예로 막 많이 mö비우스를 꼬시려고 하지만 mö비우스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때가 냉전 시대였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이 각각 뭐 자유주의 진영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랑 공산주의 진영의 스파이인 건가요? 아직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 실제 아인슈타인은 지독한 평화주의였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계에서는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뭐 역할을 하겠지만 제가 읽은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어본 독자로서는 네.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이 책에선 중요하지 않은.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입니다. 네네. 뭐 모두가 본인의 다르게 의견이 중요해요. 모두가 다르게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 네. 만약에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남겨주시기 좋아요 바랍니다.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셋이 서로 논쟁한다는 거였죠. 아까 네, 우리가 얘기했던 그렇죠. 것이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세 명은 논쟁을 끝내고 평화를 위하여 서로 다시 서로를 이해하고 연합하기로 약속합니다. 네, 셋이 연합하기로요. 셋이 연합하기로. 그러니까 셋이 같이 정신병원에서 학문의 즐거움을 쫓아서 같이 그냥 남아 있겠다. 남아 있겠다. 계속 정신병자를 행세를 연기하겠다. 하면서. 예. 그러니까 비밀 요원 일도 그만두고. 예. 저도 처음에는 읽으면서 왜 이렇게 막장이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으려나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책은 되게 엽기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인을 이렇게 평소 사람들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이 책에서는 순식간에 일어나고 그리고 순식간에 설득당하고 이 책의 스피드가 되게 빨라요. 그 어떻게 아무래도 보면. 연극을 하는데 연극 예. 무대 위에서 살인하는 과정을 너무 세세하게 보여주면은 그렇죠. 안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책을 계속 읽어보면 뭐 어떻게 죽였는지 나와요. 목을 졸라서 죽였다든지 뭐 이렇게 나와요. 네, 뭐 그거는 계속 책을 보시면 알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셋은 이 이론을 보호하고자 정신병원에서 같이 잔뇨하는 데 동의하게 되고 평화의 술잔을 나눕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지는데요. 네. mö비우스의 순수한 학문적 열방으로 정신병원에서 정리한 그의 이론 체계가 여의사에게 유출됩니다. 여의사가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세 환자를 담당하던 여의사가 그의 이론을 발견합니다. 그럼 메비우스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도 알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mö비우스는 자기가 솔로몬 왕을 모시고 있다고 네. 처음엔 정신병원에 그쵸, 거짓말을 들어올 때 했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품 끝으로 가보면 이 여의사는 실제로 솔로몬의 존재를 믿고 있는 미치광이었습니다. 의사가 미친 사람이요? 의사가 마지막 작품 끝에서 나타나는데 의사가 거기 책에서 등장하는 모든 정신병자 병원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은 멀쩡하고 환자들은 멀쩡하고 정신과 의사가 미친 사람이었다는. 맞습니다. 이거 1962년작 치고는 반전이 그렇죠. 상당하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뭐 그렇지만 여기서 슬픈 팩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 우리 여의사님께서 이 여의사님의 가정은 어마어마한 막강한 가족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지만 이 여의사분의 가족은 심각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가족들이었습니다. 그게 그거는 드러나나요? 작품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 이 여의사가 네. 경찰에게 자기의 가문에 대해 소개할 때 네.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오. 그리고 어떤 영적 문제가 있었나요? 그거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고요. 네네. 정신병이 유전되어 있다고 말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가족 전체 모두가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선이 있었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정신병원에 있던. 네, 오케이. 그러니까 그의 막강한 가족은 사회에서 성공은 했지만 엄청나게 오, 심각한 정신병을 뭐 가지고 있고, 정치인이나 기업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네, 사람들이었던 거네요. 굉장히 심각한 정신병이 음.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대물림되고 있었던 그의 가정의 상황이었네요. 팩트였습니다. 오. 그리고 그 외 그녀의 신체적 결함 역시 그녀를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게 해서 그녀가 세상을 상대로 복수하고자 하는 망상에 빠지게 했었습니다. 신체적 결함이 어떤 결함이 있었죠?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네네. 거기에선 정신병과 신체적 결함 네네. 이 둘을 되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음. 네, 이러한 예시는 mö비우스가 솔로몬 왕을 솔로몬 왕을 생각하는데도 네. 영향을 미쳤고, 또 mö비우스도 살인을 저지르긴 했었습니다. 메비우스도 사람 죽였다고요? 네, mö비우스도 솔로몬 왕을 믿는다고 정신병 행세를 하다가 그게 간병인에게 들키게 되자 mö비우스는 아, 간호사를 살해하게 됩니다. 다 정신병원 안에서 이 세 명의 물리학자들이 다 사람을 죽인 예, 맞습니다. 상황인 거네요. 네. 감옥에 그리고 가야지. 네, 다 감옥에 가두려고 경찰이 왔었어요. 네. 작품 초반에는. 하지만 여의사는 이분들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의 보호 아래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아. 경찰을 여의사가 따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이용할 가치가 있으니까 남겨뒀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여의사는 그 셋의 가능성을 알고 서로 한 곳에 뭔가 뽑아 먹으려고. 묶어뒀다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작품에서도 나오는 듯이 간호사가 한 말 중에서 저희 여의사님께서는 사람을 직업대로 묶는 걸 참 좋아하세요. 직업대로 묶는 거. 그러니까 자신들의 환자를 직업대로 서로 이렇게 묶어두는 취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다 한 곳에 있었구나.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여의사는 뭔가 자신이 이용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네. 뭐 이용하려고 했었다고 음.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나요? 그거를? 그 여의사의 그 계획은 성공을 하나요? 마지막에 이론 체계가 여의사에게 유출되고, 네. 그리고 여의사는 이것을 신탁이라고 여기고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신탁이라고 여기고. 신탁이라고 자기는 여기게 오. 됩니다. 그래서 지구 정복하겠다. 지구를 정복하겠다. 좀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이 작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작품은 mö비우스, 그러니까 학문의 자유를 쫓아서 자기 스스로를 정신병원에 가둔 이 학자의 절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물리학자들 또한 절망에 빠졌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뭐 상징적으로 mö비우스가 그 세 네. 명의 물리학자들을 대표하면서 음. 하니까 제 생각에 mö비우스가 절망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요약본에 적혀져 있는 것 같거든요. 음. 그리고 솔로몬 왕, 네. 이 왕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죠. 어마어마한, 뭐 렘넌트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안 읽어본 분들도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 여의사가 믿고 있는 솔로몬은 네. mö비우스가 말하는 솔로몬과 좀 다릅니다. 그 솔로몬을 왜 믿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mö비우스는 정신병자 행세를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네. 믿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솔로몬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혜의 왕, 이거를 그쵸. 상징하는 왕이기도 하고, mö비우스는 자기의 학문의 욕망 때문에 미쳤다, 이거를 증명하고 싶어서 솔로몬 왕을 자기가 보좌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숭상한다. 지혜를 숭상한다. 그런- 제 생각엔 이것도 mö비우스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영적 문제라 생각하는데 이 작품에서 그렇죠. 크게 다루진 않았어요. 미친 척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예, 그죠? 예. 제 생각엔 그게 바탕에 어느 정도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mö비우스가 솔로몬 왕을 섬긴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여의사의 솔로몬은 좀 다릅니다. 여의사의 솔로몬은 이데올로기나 인간 권력의 욕망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뭔 소리예요? 뭐 이것을 좀 더 풀어서 해석하면 유대 왕인 솔로 현자이고
솔로몬은 현자이고 네, 유대를 네. 부강하게 하였지만 또한 그의 치정 시대에 남의 아내를 취하고 우상을 유대에게 인정함으로써 유대가 신의 저버림을 받게 하는 기초를 마련하였어요. 그렇죠. 명함이 되게 뚜렷한 인물이죠. 그렇죠. 즉 그는 인간의 불안정함과 완전함의 추구, 신앙과 불신, 도덕과 부도덕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또한 인간 전체에 대한 상징일 수도 있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에 대한 상징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 즉슨 여의사는 이 작품에서는 작게 설명되었지만 이 여의사를 좀 더 풀어서 해석하면 뭔가 인간이 좀 더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상징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 욕망을 상징할 수도 있다. 욕망. 그러니까 이 세상을 좀 지배하려는 게 마지막에 여의사의 그 욕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솔로몬 통해서 좀 추구할 수 있었다. 네, 솔로몬이 그거를 상징한다고 작품에 성경에 나오는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왕이잖아요. 예, 예. 다윗이 준비했던 성전을 솔로몬 때 완성을 했잖아요. 예. 그게 이 작품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예, 성경을 뭐 우리는 좋게 어떻게 어떤 시선으로 보던 해석하는 거는 자기 자유지만 뭐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에 저는 유감을 표하고요. 제가 어렸을 때 솔로몬 왕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화책으로 솔로몬을 배웠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저같이 어린 아이가 이 책을 읽고 솔로몬을 배운다면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어린 아이들이 읽기에는 그러니까 살인 장면도 있는 데다가 그 좀 부모님들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내용도 상당히 좀 뒤에 반전이 충격적이라 가지고 이게 잘 이해도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 시온 랩런트도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잖아요. 예. 근데 미성년자 입장에서 이제 이 책을 읽었는데 어떤 계기로 읽게 됐나요? 저는 일단은 학교에서 필수 도서로,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시험을 본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아, 이 책을 우리는 무조건 읽어야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독일 학교에 다니니까 독일어로 이걸 읽었겠네요. 예, 독일어 어. 원문으로 읽었습니다. 저는. 어우, 대단하네요. 예. 그 이거를 무조건 읽고 그러면은 뭐 학교에서 이게 시험 같은 걸 봤나요? 그러면은 이 예, 시험에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독일어? 일단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메비우스의 친구들의 코드네임, 그러니까 자기들이 연기하는 그 사람의 내용과 그리고 그 두 캐릭터가 생각하는 솔로몬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리고 또 이 메비우스의 전 아내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근데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제가 까먹은 내용이 있는데 네. 메비우스의 아내, 네, 네. 전 아내는 메비우스와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메비우스는 학문에 뭐 어떻게 말하면 미친 네, 네. 학문이 너무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둘은 대학생 때 만났고 네. 그리고 이들은 일찍 결혼을 하면서 네. 아이를 3명 낳게 됩니다. 음, 뭐 메비우스는 당연히 학문 때문에 돈 버는 것엔 그렇게 먹고 사는 것에 신경을 썼지 않았던 걸로 생각하고 네. 생활고에 견디지 못한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에 메비우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아내는 그 메비우스와 이혼을 선택하게 되고 네. 선교사인 새로운 남편이 선교사를 만나서 지금 그러니까 선교지로 떠나려고 재혼을 선교사랑 한 거예요? 재혼을 선교사로 했다고 아. 작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더욱 더 이상한 거는 이 전 아내와 남편이 새로운 선교지로 떠난다고 하고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메비우스는 가족들과 연을 끊어버립니다. 근데 자기가 미친 척을 한 거니까 그 가족들을 기억해요? 일단은 기억을 못하는 척 하다가 네. 그 전 아내와 아들들이 그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하지만 메비우스는 그 연주가 듣기 싫다며 그들을 쫓아내고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비우스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자기 가족들과의 연을 끊고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고통을 무릅쓴 비운의 인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메비우스 입장에서는 그냥 나만 없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네, 저도 그런 음, 의견입니다. 그렇구나. 그 독일에서 학교 다니면서 이런 책을 보면은 독일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저희는 일단은 너무 깊게 가진 않았고요. 저희가 네네. 설명하는 것처럼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이 책을 분석하면서 또 다른 분들과 토론을 하면서 얻은 정보고요. 네. 뭐 독일 학교에서는 저희가 솔직히 다 읽지도 못했어요.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중간까지 갔고요. 아, 저는 너무 이 책에 관심이 가서 다 다 읽긴 읽어봤어요. 했어요. 뭐 저희는 일단은 이 작품에서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분석하는 뭐 시험에 나올 만한 저희는 깊이 영적인 그것까지 가지 않고요. 한국이랑 비슷한가?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도 막 밑줄 쳐가면서 하나하나 분석하잖아요. 막.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한국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한국 교육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인 사실도 봐야 하고 네. 그리고 세상에 가르치는 교육도 한눈에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그런 그 눈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시온 랩넌트는 이 책을 보고 개인적으로 어떤 감상을 했어요? 어떻게 저는 감상했어요, 이 책을? 저는 처음에 이 책을 보면서 좀 되게 개인적으로 일단은 명작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떤 면에서요? 스토리 자체가 네. 이 독일 문학이 좀 딱딱한 면이 있긴 해요. 독일 문학이 뭐 아, 그래요? 파우스트나 뭐 이런 작품들을 읽어보면 어렵죠. 좀 되게 어렵고 쥐가 나는데 이 책은 뭔가 우리가 좀 더 아는 지금 2020년도가 됐죠? 네. 2019년도에 드라마에 나올 듯한 뭐 헐리우드 영화에 나올 듯한 그런 줄거리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에 좀 반하게 되었고요. 네, 60년 전 책인데 말이죠.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스토리가 좀 찰졌다. 네, 맞습니다. 뭐, 그리고 네. 네, 또 뭐. 또 일단은 작품성에 너무 감탄을 했고 또 아쉬웠던 점은 우리 위대하신 괴테 그리고 네. 쉴러 작가님의 작품에 이 물리학자라는 작품이 묻혔다는 것에 좀 유감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괴테랑 실러가 남긴 작품이 너무 뛰어나서 예, 물리학자들이 너무나도 묻혀버렸다. 뛰어나서 이것도 대작이긴 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괴테랑 실러가 활동했던 시대랑은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하지만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영향력, 음, 그러니까 책 문학이 미치고 있는 영향력은 네. 그 둘의 대작에 비해서 이 작품도 대작이긴 하지만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예. 그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영적으로- 들고 온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제가 들고 오고 하고 싶었던 계기는 일단은 제가 이 스토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가져온 거고요. 네. 이 책을 저는 솔로몬의 존재를 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책을 소개한 거고요. 뭐 이 책은 정말 충분히 뭐 이 책이 그렇게 길지 않는 책이거든요. 되게 짧더라고요. 되게 보니까. 짧은 책이에요. 네. 그래서 투자할 만한 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저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또 영적인 부분에서도 솔로몬이 등장하긴 하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네. 아직도 해결할 수 없는 병, 정신병 그렇죠. 이것이 작품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는 랩런트로서 이 작품을 읽어보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무슨 교사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포스가 느껴지는 것 같네요. 절로 아멘이 나오는. 그
좀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국에서 이 책을 읽고 싶은 분들은요, 물리학자들이라고 쳐가지고 책을 찾으면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되게 짧은 희곡이라 가지고 그렇게 찾을 수 없고요. 미음사에서 만든 뒤렌마트 희곡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 뒤렌마트라는 사람이 쓴 희곡들을 다 모아놓은 책인데 거기서 한 부분으로 이 물리학자들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이 책을 그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그 작품들과 함께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거 이렇게 읽어보면서 좀 든 생각인데 그 이분이 지금 스위스 극작가가 쓴 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혹시 그러니까 저희가 도토리 방송을 하면서 항상 분석했던 부분이 작가는 뭐 하는 사람일까? 작가는 대체 무슨 정신 상태로 무슨 영적 상태로 이런 글을 남길 걸까? 항상 그 부분을 묻고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예. 혹시 이 작가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 작가를 제가 안 지가 너무 일렀기 때문에 최근이죠. 네, 제가 이 방학이 일주일 전에 시작했는데요. 네. 제가 그 일주일 전에 이 책을 읽으라는 걸 받아서 네. 다음에 제가 음, 프리드리시 드르마트에 대해서 더 조사해서 네. 저희가 나오겠습니다. 아, 좀 다음에 또 출연하겠다. 다음에 네 그럴 수도 있죠. 예고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번 오늘 하는 거 봐서 청취자들 반응을 봐서 한번 시온 랩런트를 또 모실 수 있으면 모실 텐데요. 네. 그 뭐지? 그러니까 아까 여의사의 이렇게 배경들을 보면서 저는 이 작가의 상태를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그 시온 랩런트는 아버님이 뭐 하는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는요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독일 RUTC에 계신 목사님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독일 교회 RTC를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이시고 또 선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아 그렇죠. 독일에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예, 하신 예. 거죠? 아버님 자랑 좀 해볼래요? 아버님이요?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요. 솔직히 저한테는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근데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나? 이거 자를까요? 네. 장난입니다. 그런데요. 네. 같이 듣고 아니 뭐 계시죠? 아버님이니까. 같이 듣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기 네, 시온 랩런트 아버님도 저희 램청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이거는 장난이라고 네, 전해주시겠어요? 장난인 줄 알겠죠. 아시겠죠. 네. 네. 뭐 제가 볼 때는 정말 복음 위해서 뛰시는 분이신 것 같고요. 확실히 제 집에서 항상 저는 아버지를 집에서 솔직히 잘 못 봐요. 왜냐하면 항상 독일 전체를 뛰시기 때문에 네. 저는 볼 기회가 잘 없어요. 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것 같아요. 음, 가장 오래 볼 때가 집회 기간인 것 같아요. 집회 기간 때 몇 밤 며칠 내내 같이 몇 밤 있으니까. 며칠 이렇게 뵙는 것 같아요. 음, 항상 복음을 위해서 뛰시고 네.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도자로서 모시고 있습니다. PK로서 시온 랩런트의 그런 좀 삶은 어떤 것 같아요? PK라서 뭐 어떤 면이 좋고 안 좋고. 솔직히 PK와 다른 랩넌트의 차이는 이건 것 같아요. 저희는 교회 어른들도 알고 네. 저희 또래 랩넌트도 알고 음, 어떻게 보면은 두 상황을 한눈에 볼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네. 항상 할 수 있는 범위도 넓고 일단은 차이는 어차피 솔직히 없어요. 아직 저도 어리기 때문에 네. 다른 랩런트들과 차이는 없지만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이 좀 더 넓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다른 랩런트들과 똑같이 귀한데 또 PK로서 받는 축복이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PK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봤을까요? 뜬금없이. 글쎄요. 이 프리드리히 디렌마트라는 분이 PK예요. 네, 그렇습니까? 목회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스에 있는 한 마을이 있어요. 예.
베른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코놀핑엔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아, 그런 마을이 있어요? 네,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라보이는 산으로 쭉 넘어가면은 지금은 거기에 이제 스위스의 평신도 선교사님이 계시죠.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구기스베아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금은 스위스의 평신도 선교사님이 계시고 이분이 태어난 지역은 이제 산 등성이에 있는 이제 마을이에요. 거기 한 5천 명 정도 사는 마을인데 음, 이분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 대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오, 그래서 프리드리히 듀렌마트는 듀렌마트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듀렌마트 가문이 되게 빵빵한 집안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아까 아마 그 시온 랩런트가 소개한 걸 잘 들었으면은 지금 제가 이 듀렌마트 집안을 소개하면은 할아버지가 유명 정치인이자 그 저널리스트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목회자였고 아버지의 형제들은 죄다 정치인이거나 아니면은 시인이거나 아니면은 기업가이거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그 환경이 좋았네요. 누군가의 배경과 겹치지 않나요? 누굴까요? 여의사의 배경하고 똑같아요. 네. 여기 나오는 여의사의 배경하고 똑같아요. 근데 아까 시온 랩런트가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여의사의 친척들은 죄다 정신병원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들었을 때 되게 소름 돋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기의 배경하고 여기 그게 등장하는 여의사의 배경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게 있는 여의사의 친척들을 모두 다 정신병원에 있는 걸로 설정을 해놨다는 거는 본인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싶은 거죠. 본인 가족들이 똑같이 삼촌 정치인, 삼촌 기업가 이런 식이에요. 뭐 할아버지 정치인 이런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이 유지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 작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시온 랩런트가 글을 읽는 동안 잠깐 이 작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 코놀핑엔이라는 지역이 대체 어떤 지역인가 알아봤더니만 5천 명이 사는 지역 작은 마을인데 네. 거기에 정신과 시설이 18개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린 게 아니라 거기가 요양하기 좋은 마을이니까 거기다가 시설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 있고 이렇게 산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베른에서 인터라켄 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거기에 많이 세워놓게 되는데 아마 이 물리학자들 맨 처음에 읽어보면은 저는 그 앞에 한 2페이지만 보고 이게 대본이라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앞에 한 2페이지는 뭐가 설명이 엄청 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설명이 대체 뭔가 했더니만 이 정신병원이 어떤 곳인가, 이 주변 환경이 어떤 곳인가, 그거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여기서도 심지어 이 작품 내에서도 뭐 사실 이런 설명이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여기 정신병원이야. 이게 결론이에요. 그 인접한 환경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도 될까요?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 아까 요양소, 그러니까 그 mö비우스와 세 명의 친구들이 네. 갇혀져 있던 이 정신병원 인접한 환경은 처음엔 자유 그대로의 호수가였는데 들어서는 건축물로 조망이 막혀다가 결국은 제법 규모 있는 중소도시를 이룬 곳인데요. 네. 한때는 성체와 구시가로 이뤄진 아름다운 보금자리였던 이곳에 지금은 보험회사들의 흉한 건물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코놀핑엔이라는 그 지역의 사진을 찾아보면은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예, 제 생각에는 이 작가가 이 장소를 선택한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아마 자기 집 주변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 물리학자들의 배경을 구성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작가는 그러니까 되게 좀 많은 것을 공부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되게 빵빵하다 보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가 그 문헌 정보학을 좀 공부해봐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다가 때려치고 철학 공부했다가 그 다음에 또 때려치고 또 다른 거 공부했다가 또 때려치고 그 다음에 신학도 잠깐 만져봤다가 또 때려치고 자연과학 공부해봤다가 때려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나한테는 나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글 쓰는 게 가장 좋아 라고 택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대박이 났대요. 그게 물리학자들이래요. 그래서 그걸 딱 쓰는데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도 등장하고 그리고 물리학자들 등장하고 의사 등장하고 이 인물들이 어쩌면은
그 이 딜레마트란 사람의 삶을 쪼개놓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일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네. 그렇게 깊게까지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아요. 저도 존경스럽습니다, 램디님. 아니 제가 존경받으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 포럼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마 그러니까 책을 읽어봤을 때 그러니까 그 책의 작가가 가진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코 우연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시온 랩런트가 포럼한 거 보고 좀 퍼즐이 좀 짜맞춰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왜 하필이면은 물리학자들을 소재로 택했을까 좀 궁금했던 거죠. 뭐 물리학자들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과학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뭐 제가 물리학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깊게 설명할 수도 없지만은 되게 이분들은 되게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학문에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어떻게 이 분들 이 물리학자라는 직업과 mö비우스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으니까 작가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학문과 우리 작가님 이 네. 둘을 연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뭐 제가 물리학과 출신이니까 근데 물리학과 출신이라고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까? 공부를 잘했어야지 알지.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그리고 오히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신 없어지는 게 물리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전공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신감을 잘 못 내비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보면서 그러니까 물리학의 대표 3대 거장 그러면은 뉴턴, 맥스웰, 아인슈타인 이렇게 세 명이거든요. 그 중에 두 명을 깐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웨비우스라는 이렇게 좀 약간 동떨어진 인물을 갖다가 이게 동원했는데 그러니까 메비우스는 저희 알고 있는 게 메비우스의 띠 이렇게 계속 돌고 돌아도 계속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 메비우스의 띠 그거를 이렇게 처음 발견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유명하니까 택하긴 했겠죠. 유명하니까 택하긴 했겠지만은 그 이 두 명의 이론 때문에 그러니까 뉴턴의 이론,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결합해서 결국에는 완성이 되는 게 핵무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마 1962년이라 그러니까 뭐 이미 그 핵무기가 한번 쓰였었고, 예. 1945년에 한번 쓰였었고, 그 이후에 되게 좀 그것 때문에 많이 회의감을 느끼는 시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메비우스가 발견한 그런 이론이라는 것도 핵무기 비스무리한 거 만드는 그런 이론 아니었을까 싶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할 수 있죠. 1962년에 저도 살짝 역사의 배경을 봤는데 네, 많은 약소국들이 많이 강대국에서 독립하던 시대더라고요. 뭐 전쟁 시대와 네, 뭐 제 생각에는 사람들의 양심을 다시 일깨워 줄 수 있었던 시적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제 여기서 몇 년 더 지나가면 이제 68 혁명이란 게 일어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자아를 찾는 운동이에요. 사실상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뭐 히피 사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뭐 교회 같은 것도 일종의 건이고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것도 일종의 건이고 그거로부터 탈피되는 것을 만들자. 왜냐면은 뭐 여태까지 그런 거 있어봤자 결국엔 결론이 핵전쟁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다 벗어나는. 그러니까 그 모든 건에서 벗어나는 것 중에서 교회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게 되게 좀 복음에서 멀어지는 게 됐는데 저는 시온 랩런트 얘기 들으면서 복음 전하는 아버님의 아들인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듀렌마트라는 분의
아버님은 어떤 목사님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음, 이 뒤렛마트는 복음 안에서 자란 듯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얘기 예. 들으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이걸 보면서? 아니요, 저는 솔직히 이분도 영적 문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솔직히 정상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배경이 있었고, 또 많이 문학하시는 분들, 시 쓰시는 시인들 보면은 거의 내용이 우울하거든요. 독일 네. 문학과 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복음이 갈급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의 친척들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사실은 정신병자였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여의사가 본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여의사도 사실은 솔로몬 왕에 미친 여자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참 이분의 영적인 상태는 되게 그러니까 본인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을 보면서 언약 잡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물리학자들만 정상인이었는데, 예. 근데 실제로는 물리학자들이 되게 그러니까 제가 봤던 분들은 최소한 쉽지 않죠. 그러니까 되게 쉽지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지만은 그렇게 합리적인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것으로 세상이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벽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되게 많은 걸 갈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작품에서 아까 이제 시연한테 얘기한 게 그 전처가 새로 데려온 남편이 예. 선교사잖아요. 예. 어떤 오지로 나가는 이제 선교사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제일 좀 인간성이 없어 보이는 예. 사람으로 묘사되는 게 예. 선교사 같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이 선교사가 제일 이상한 사람 같아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서 예, 맞습니다. 여의사보다도. 예.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보니까 그러니까 메비우스랑 부인 사이에 애가 셋 있죠. 예, 맞아요. 애가 셋이 맞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재혼을 했는데 이 선교사는 애가 여섯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아홉이 되는 상황에서 그 아홉이 이제 선교지로 떠나는 예. 그런 상황인데 이 선교사는 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되게 좀 뭐 공감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딱딱하게 그 했던 말을 그냥 되풀이하는 그런 그냥 로보트 같은 되게 느낌이 네. 확 드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 작중에서 크게 다뤄지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복음 가지고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분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작가는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인 목사님 그리고 또 어쩌면 많이 만났을 수도 있는 그런 목회자나 선교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 갑자기 MC랑 게스트가 바뀐 것 같은데 혹시 시온앤나트가 좀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나요? 저는 솔직히 전반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선교사님께서 나오실 때 저는 굉장히 좀 반가웠어요. 작품 중에서 갑자기 직업인 선교사님이 나오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되게 반가웠었는데, 근데 갈수록 보니까 선교사님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안 좋게 묘사되고 있었더라고요. 대단히 안 좋게 묘사된 예.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야, 뭐 저는 선교사님을 되게 존경하라고 배웠는데 뭐 아버지도 그러시다 보니까, 네. 근데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음, 묘사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뭔가 상처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목회자나 선교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받진 않았다라는 음.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대본인데 앞에 나와서 막 감정을 담고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선교사는 제일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아무런 감정이 없고 물리학자들보다 더 감정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까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목회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계속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메비우스의 첫째 아들은 그러니까 메비우스의 세 아들들을 메비우스가 하나씩 기억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한 명씩 이제 그 장래희망을 얘기하잖아요. 뭐가 되고 싶다고. 예. 근데 그때 인식이 되게 좀 그러니까 좀 약간 연출이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 이름이 겁나 어려워요, 다들. 그죠? 그 여기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 원래 이름들이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막 이름이 막 뭐 8글자, 10글자 넘는데 아무튼 첫째 아들이 대답을 하는데 너 뭐가 되고 싶니?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대답을 하죠. 목사요. 라고. 네. 목사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평범하게 축복을 해줘요, 메비우스가. 네. 두 번째 아들이 저는 철학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아이가 전 물리학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메비우스가 정신을 번쩍 차리더니 그건 절대 안 된다 얘야.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직업들이 메비우스 그러니까 이 듀렌마트의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다 존재하는 직업들이었잖아요. 네. 아버님이 목사였고 그리고 본인이 철학을 공부했고 네. 그리고 물리학도 공부했었고 네. 그러니까 자연과학도 공부했었고 근데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물리학자를 까는 건지 아니면은 뭐 목사에 대해서 별 감정이 없는 건지 막 그런 게 되게 좀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서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네. 뭐 세상에 좀 긍정적인 관점이 있었으면 사람들을 이렇게 깔 필요가 없어도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매사에 자기 삶에 만족이 안 되니까 뭐 많이 사람들을 이렇게 안 좋게 묘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시온 랩런트가 지금 16살인데 그러니까 16살한테 할 질문치고는 제가 일부러 되게 어렵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인턴십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준비해서 되게 작정하고 어렵게 질문하고 있는데 근데 랩런트들이 목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시온 랩런트도 PK라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예. 그리고 세상에서 다 조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건 아니고 예.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신병원이 있던 것도 이 지역에 있는 건물이란 게 이 지역을 유지시켜주는 건물이 그거거든요. 종합대학 하는데 거기에 있는 게 신학부예요. 예. 그러니까 곳곳에 되게 묘하게 근데 이 지역에서는 그러면은 교회가 답이 되지 않네. 신학이 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답이 되지 않네. 이런 느낌이 그냥 작품 전반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쭉 드는데 시온 랩런트가 느끼는 지금 독일에 있다고 하는데 독일하고 그런 또 이분이 있는 그 스위스라든지 이런 유럽 현장들을 보면서 이런 분위기가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복음에 대해서 저는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은 유럽 현장에서 절대 꺼낼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있는 현장에서 네. 그러니까 저희는 흩어진 자로서 유럽 랩런트는 거의 흩어져 있잖아요. 각자 현장에. 네. 하지만 이 현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어요. 확실히.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학교에서는 말하고 있고 하지만 자기 영적 문제에 대해서 작품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네. 이런 걸 보면 유럽 현장이 되게 시급하다라고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참 유럽 현장이 시급하다. 그러니까
사실 메시지로만 듣게끔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류광수 목사님이 메시지로 하시든가 뭐 유럽에 복음 운동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메시지로만 좀 접하게 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 그래 심각하겠지 뭐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걸로만 접하든지 예. 아 거기 마약 많대 뭐 이런 식으로 말로만 듣는 분들 많을 텐데 음. 실제로 지금 겪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시온 랩런트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접하는 그런 유럽 현장은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성적으로 되게 문란하고요. 애들이 아이들이 지금 16살 또래인데 16살 또래인데 네. 성적으로 되게 애들이 되게 문란해요. 네. 제가 그거 저보다 어린 애들이 더 그러니까 되게 성적으로 되게 문란하다는 거를 제가 말할 수 있고요. 또 일단은 마약과 뭐 마약은 우리 독일에 흩어져 있는 랩런트도 아시겠지만 되게 흔한 그러니까 문제가 아직 되지도 않는 이제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고요. 흔해서 너무 흔해서요. 그냥 도시 시티만 나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맡을 수 있는 게 대마초 냄새거든요. 근데 저는 자꾸 이제 살다 보니까 대마초가 마약인가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그런 생각이 흔하니까. 들 정도로 예, 너무 많이 맡으니까 저는 그렇죠. 냄새를. 그러니까 뭐 만약에 길에 갔는데 계속 맞게 되면은 익숙해질 수 있겠네요. 이번에 독일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현장에서도 마약 문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이긴 하지만 유럽에는 확실히 좀 더 심각하다고 저는 느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과연 복음이 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작품을 접하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끔 되고 이렇게 어려운 좀 현장인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는 그래 복음이야, 복음이 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내가 믿는 복음이 얘네들한테 통할까? 괜히 그냥 조롱만 당하지 않을까?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닐까? 왜냐면 우리가 소수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항상 얘기하는 어려움의 답이 저는 유일하게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뭐 이혼 가정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어, 제 친구들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이 되게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점점 관계에 대해서도 되게 막 목을 매고 인간관계 뭐 사춘기는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애들이 뭔가 재미와 뭔가 자기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 그게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뭐 좋게 보면 스포츠 쪽으로도 많이 유럽 애들이 풀거든요. 뭐 축구 되게 유명하잖아요, 유럽.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무엇으로 자기의 허전함을 달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음, 그런 거 좀 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미 그게 드러나 있는 상태인 거죠. 예, 지금 제 또래에 있는 애들 볼 때 음, 항상 드는 생각이에요. 이 음, 애들이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네, 세상에 나갔을 때 커서 세상에 나갔을 때 이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중 누군가가 물리학자가 되고, 그들 중 누군가가 의사가 되고, 그들 중 누군가가 정치인이 되어서 이 유럽을 이끌겠죠. 그렇습니다. 참 너무 시급하겠다라는 생각이 참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있는 랩런트, 또 시온 랩런트도 그리고 이 RUTC에서 자라는 랩런트들도 정말 귀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그 RUTC를 섬기는 목회자와 중직자분들도 되게 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제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그러니까 좀 그냥 한 가지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더 할 얘기가 있나요? 네. 아니 말씀하세요. 제가 멋대로 정리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여기 디렛마트 2부는 그러니까 그냥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그런 심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사실 이분의 다른 작품이 되게 많은데 전반적으로 이렇대요. 전반적으로 그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나 예. 그런 것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권위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상처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예. 그런 게 되게 많다고 해요. 예. 근데 그런 게 좀 아무튼 이분이 이 물리학자들을 통해서 그 보여준 거는 아 그래 목회가 답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목사가 이 세상에 답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선교사가 답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신학이 답을 주지 못해. 라는 게 그냥 은연중에 드러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신학부 앞에 멀쩡하게 그냥 정신병원 딱 있으니까. 예. 근데 교회 안에서 예. 앞으로 시온 랩넌트가 이렇게 만날 랩넌트들한테 또 PK로서 랩넌트로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디레마트와 같은 랩넌트 사람이 예. 있다고 하면은 어떤 걸 얘기해 줄 수가 있을까요? 확실한 복음을 혹시 아시나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확실한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러면 우리 RUTC 안에 있는 누군가는 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확실한 복음이 우리 교회의 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그 복음의 뿌리 안에서 네. 새싹이 자라고 그루터기가 되고 그루터기가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룬다고 저는 메시지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가 된 이 교회 안에서는 확실한 복음이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랩런트들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복음만 붙잡고 이 복음의 현장에서 누리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드르마트랑 비슷한 사람이 현장에서 찾아오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럼 그렇게 오는 사람한테 답 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만 누리고 있으라 이거 말해주고 싶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쉽게 답을 내버렸네요. 되게 은혜가 되네요. 진짜로. 진짜 은혜가 되네요. 이거를 16살 된 우리 홍시훈 랩런트한테 듣게 된다는 게 참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엘리트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게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되게 그러니까 치밀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솔로몬 왕을 찾는다 그랬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가르쳐준 기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솔로몬 왕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어릴 때 시험 치기 전에는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 저한테 오늘도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이 시험을 잘 치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좀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고작 시험 치는데 쓰긴 되게 아까운 거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세계 정복하는데 그렇죠. 이게 좀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기도를 배웠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좀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그게 무엇인지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잘 나오면은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 제가 좀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엘리트들이라고 하지만 더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낙심해 있구나. 지금 자기가 있는 딱 그 상황에 딱 걸려 있구나라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올라가도 되게 큰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랩런트들한테 되게 쉽게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복은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되게 크게 축복하시지 않겠니?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열심의 결과가 여기 나오는 물리학자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게 나왔을 때 그게 축복이 안 돼요. 맞아요. 아마 대부분의 그러니까 성공한 물리학자들도 아마 메비우스와 같은 그런 고뇌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이 자기한테 몰아닥쳤을 때 이게 도저히 내 것처럼 안 느껴지고 축복처럼 안 느껴진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진짜 살려야 될 현장은 그 현장이고 랩런트들이 굳이 성공을 한다면은 성공을 꼭 사회적으로 해야 된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 가지고
꼭 성공의 자리까지 바득바득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나? 사실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해야지 그 위에 올라가는 말든 하나님께서 하시지.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그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앞뒤 순서가 틀렸다. 근데 되게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온렘넌트가 되게 쉽게 후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확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줘가지고 예. 되게 좀 마지막에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확실히 복음 가진 렘넌트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른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다르구나 그런 거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처음으로 출연해봤는데 예. 어땠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경험이 잘 없었기 때문에 처음이죠. 제가 좀 더듬기도 하고 좀 말실수도 엄청 말 많았던 잘했어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분위기가 좀 달라서 네, 방송 분위기가 네, 어쨌든 좀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전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 이렇게 포럼에 참여하게 되면서 네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방송 시작한 지는 한 6개월밖에 5개월밖에 안 되니까 할 때마다 어색하거든요. 그래도 램드님은 선배시니까 아무튼 그 끝으로 저희 램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고 이렇게 마치면 어떨까 하는데요. 예. 네, 시온렘 등 한번 저희 이 방송 청취하고 계신 램청자분들한테 예. 한번 인사 한번 건네주면 좋겠습니다. 예, 2020년 1월 1일이잖아요. 오늘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그렇죠. 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2020년 1월 1일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나가실 것인데 하나님은 전에와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렘넌트들이 되길 기도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네 같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방청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참 시온 렘넌트 얘기 들으면서 정말 또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온 렘넌트 위해서도 그리고 독일 RUTC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면서 저희 렘넌트 보이스가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 독일 RUTC 공개 방송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